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원입니다. 여러분들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에 작년도 3월 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한 2년 차쯤 돼가고 있는데, 안전환경, 스마트 산업안전, 소방방지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산업안전 지도사가 이렇게 뭐 인기가 있는 것처럼 요즘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교든 이런 자격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업안전 지도사에 좀 합격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뭐 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뭐 숭실대학교에 오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 32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산업안전하고 안전보건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해간 뭐 여러분들과 같이 산업안전 지도사에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맡은 분야가 산업안전 일반인데요. 그 산업안전 일반의 고득점을 뭐 100점 만점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론 강의를 하고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꼭 합격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산업안전 일반 안전지도사의 오리엔테이션인데, 이제 결국 출제 기준하고 그동안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시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산업안전 일반 과목인데요. 그 출제 기준, 출제 경향 분석, 합격 길라잡이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은요, 산업안전 일반에는 총 6개의 주요 항목별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산업안전 교육론인데요. 산업안전 교육론에는 작업자들이, 근로자들이 이제 안전한 그 지식을 갖고, 안전한 기능을 갖고, 안전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하고 목적을 좀 알아보고요,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안전보건 교육의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거나 뭐 기능을 습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학습과 관련된 그런 이론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정기 안전 교육 등의 교육 내용이라고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육 내용은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시 교육이라든가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라든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무슨 내용을 해라라는데, 시험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 등이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전교육 방법이라 그러면 뭐 TWI라고 해서 트레이닝 위딘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산업체 내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뭐 OJT가 있고 오프 JT가 있고 뭐 이런 교육 방법, 또 이제 관리 감독자 교육이라고 해서 뭐 작업 안전 훈련, 작업 방법 훈련, 작업 관계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하고 교육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실시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뭐 지금 저처럼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토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제 연기를 통해서 하는 실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각 OHP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하는 그런 교육 실시 방법입니다. 어쨌든 산업안전 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안전 의식을 향상하고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의 필요성부터 교육의 실시 방법까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산업안전 교육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입니다. 이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손실은 어떻게 방지해야 되고 뭐 이런 각종 제반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과 위험의 개념입니다. 뭐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위험은 현 재해를 아니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구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안전관리 제1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이니 뭐 직접 손실 대 간접 손실 1대4,
또 1대 29대 300이라고 해서 330건의 재해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한 명의 중대 재해,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29건의 경상 재해가 발생하고 300건의 그 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1대 29대 4 하이니의 이론. 하이니가 약간 뭐 유명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몬즈라든가 버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론을 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안전관리 조직은 어떻든 안전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전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라인형이 있고 스텝형이 있고 라인 앤 스텝형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인데 뭐 이제 안전보건 목표를 사업주가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하느냐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활동 등 안전활동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성을 가능성하고 중대성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된 위험성이 높은 순서부터 개선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데 그 위험성 평가 활동 또 안전 활동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손실 방지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뢰성 공학인데요. 이제 모든 기계기구 설비라든가 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모든 설비들은 이제 기계기구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성이 뭐냐라는 그런 개념부터 신뢰성의 척도 계산하는 방법부터 또 모든 설비들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보존성과 유용성 뭐 이런 것들 또 신뢰성을 시험하고 추정하는 거 시스템의 신뢰도 요거까지가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고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인간공학 쪽에 보면 신뢰성 공학이라고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을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가 시스템 안전공학인데요. 안전관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낱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스템적으로 또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하는 거 PDCA 뭐 이런 시스템적인 안전공학인데 그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하는 기법은 뭐냐? 또 이제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에서 PHA 뭐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라고 하는 예비 위험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입니다. FTA 뭐 결함수 분석, Fault Tree Analysis, 또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또 ETA Event Tree Analysis 이런 그 위험성 평가 아니면 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 CA 이름 Criticality Assessment 해가지고 이런 위험성 평가 기법들의 특징이나 정의라든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 다음에 결함수 분석 및 정성적, 정량적 분석 기법인데요. 이 정성적 분석 기법이라고 그러면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량적이라고 하면 수치화해서 계량화하는 거거든요. 이 정량적 분석 기법은 몇 개 안 돼요. 여기 위에 있는 FTA, Fault Tree Analysis 이게 정량적 분석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ETA 이게 정량적 수치화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 기법, CA 정량적 분석 기법인데 이런 것들이 정성적으로 하는 거랑 정량적으로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제 논리기호라든가 뭐 이런 걸 써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본다. 또 안전성 평가 예 개요인데 위험성 평가랑 안전성 평가랑 어떻게 틀리냐? 저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있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성 평가는 무슨 기기기구 설비 요소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위험성 평가는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또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 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하냐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전공학 4번째, 4번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공학 분야가 5번째로 있는데요. 인간공학이 이제 기계나 설비하고 인간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근골격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공학의 정의, 또 인간과 기계와의 그 시스템적인 체계, 또 정보 입력을 할 때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해줄 거냐, 청각적으로 보이게끔 해줄 거냐, 그다음에 촉각 느끼게끔, 또 후각 냄새 맡게끔
이런 표시 장치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를 판단을 해야만 그 기계기구 설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들어가고요. 또 인간 요소, 휴먼 이펙트, 엘리먼트하고 휴먼 에러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고,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까지를 공부를 하게 돼 있고요. 인간 예측 및 작업 공간인데,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적정한 공간, 통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작업 공간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든 작업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 이어지는 작업 환경의 조건 및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작업장에는 이제 적정한 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소음도 그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분진 같은 게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 분진, 조도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하는 게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골기계 부담 작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골기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근골기계를 평가하기 위한 그 평가 지수 뭐 이런 것들, 레바라든가 룰라라든가 리프팅 이퀘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오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골기계 평가 기법이라든가 근골기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인간공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인데요. 물론 재해가 안 나도록 1번부터 5번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또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조사를 왜 해야 되냐, 목적, 재해조사 원인 분석 및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기법, 재해 사례를 분석하는 절차, 그 다음에 산재 분류 및 통계인데, 뭐 여러분들 천인율, 강도, 그죠? 그 다음에 그 만인율,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재해 건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로 손실일수라든가 재해 발생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인데, 통계도 이제 파레토도라든가 뭐 특성 요인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재해 통계를 잘 분석을 해야만 재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어떻게 수행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이 6번 꼭지가 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산업안전 일반, 산업안전 지도사의 출제 기준 항목이 총 6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이 출제된 거를 과거 5년치를 따져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요. 2018, 19, 20, 21, 22 5개년치를 통계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별 3개를 제가 부여를 한 거는, 뭐 별 5개가 뭐 좋은 거는 알지만 어떤 3개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상위 30% 등급까지를 별 3개를 부여했는데, 이 출제 빈도수입니다. 5년 동안의 출제 빈도수인데, 첫 번째가 14개가 14번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 및 손실 방지론 2번 주요 항목, 평가 세부 항목의 위험성 평가 활동 등 안전활동 기법이 거의 매회 한 2-3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위험성 추정은 뭐고, 위험성은 뭐고, 위험성 결정은 뭐고, 감소 대책 수립 시행은 뭐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나온다. 그 위험성 평가를 또 누가 하고 언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 요거를 이해하시면 한 번 시험 칠 때 2-3개는 맞추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자, 인간공학의 작업 환경의 조건,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소음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조도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작업 환경의 뭐 분진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할 것인가, 기준들은 뭔가, 요거에 대해서 11회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1회면 한 번에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 소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다음 안전관리 수립 및 운용인데요. 안전관리를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을 할까. 지금 좀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안전관리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을 칠 때마다 2개 문제 정도씩 꼭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에서 안전관리 제1론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라든가 버드라든가 뭐 시몬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7회가 나왔더라. 또 안전교육론에 TWI, 또 OJT, 또 OFJT 뭐 이런 교육 방법론에 관리감독자 교육이 뭐 해당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회가 거의 매회 나오더라. 또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에서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인데 철인율, 강도율 그런 것들에 대해서 6회가 출제가 되더라.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 PHL이라든가 FTA라든가 FME 뭐 이런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5회. 그러니까 1회에 꼭 한 번 문제씩 나오더라. 결함수 분석 및 정성적, 정량적 분석이 5회니까 요거 뭐 합치면 뭐 10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순서대로 해서 요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달라. 왜? 요거는 별 3개라서 거의 매회에 한 문제 이상,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고득점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걸 한번 뽑아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4회 정도 출제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거의 1회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들. 산업안전교육론의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이 관리감독자는 뭘 시키고 근로자는 뭘 시키고 또 이제 작업 내용 변경할 때 신규 책임자는 뭘 시키고 뭐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더라. 또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더라. 또 인간 기계 체계 인간공학에서 나오더라. 또 정보 입력 표시에서 시각적 표시장치, 청각적 표시장치, 촉각, 후각 뭐 이런 표시장치에 대해서 나오더라. 또 인간공학에서 인간 요소와 휴먼 에라, 또 인간 계층 및 작업 공간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뭐 문제가 출제되더라 해서 총 4문제 이상 출제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것도 좀 중요하게 여기 정도까지 이제 공부해 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 5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 경향 분석에서 한 2문제, 1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2회 출제, 2회 출제, 3회 출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안전보건 교육론에서 두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의 개념, 학습 이론, 교육 실시 방법 이런 것들이 2, 3회가 출제돼서 총 요 안전교육론의 나머지 문제들이 7번이 나왔더라. 안전관리 및 손실 방지론에서 안전관리 조직에 대해서 3회가 출제가 돼서 3회가 출제가 됐고, 신뢰성에서도 개념이라든가 신뢰성, 척도, 계산, 유용성, 보존성, 또 신뢰도 뭐 이런 문제로 해서 한 9회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 또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 안전성 평가의 개요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더라. 또 인간공학에서 인간공학의 정의, 체계 설계와 인간 요소, 근골기의 부담, 작업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더라. 마지막으로 산재 조사, 원인 분석에서도 재원인 분석하고 재사례 분석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더라 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별 3개짜리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별 2개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뭐 산업안전 지도사가 원래 그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산업안전 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진단 및 지도가 있는데 경영진단 및 지도가 많이 어렵죠. 꽈락이 이제 40점인데 그 40점을 넘겨야 되는데 경영진단 및 지도를 봐서 60점 넘기가 어려우니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업안전 일반을 같이 시험 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럼 거기서 고득점을 하면 여기 경영진단 및 지도는 4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7, 80점을 목표로 하고 또 산업안전 일반에 7, 80점을 목표로 하면 여기에 꽈락인 40점만 넘어도 이게 전부 다 평균으로 60점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합격을 위한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100점을 맞을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그 모르는 문제가 좀 많다라고 그래서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잘 헤쳐나가면 될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합격 길라잡이인데요. 제가 이제 그 산업안전 일반의 5년치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금방 말씀드린 출제 경향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지침 또는 방법, 고시로 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 지침 말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 평가의 방법, 또 위험성 평가의 기법, 절차, 용어의 정의, 특히나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에서 위험성 평가를 절대 이해하셔야 된다. 한 번에 2, 3문제가 나오더라. 여기에서 2, 3문제가. 그래서 이게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라든가 조도라든가 온도 뭐 이런 뭐 기준 옥스퍼드 지수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마지막 3번째는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든가 안전관리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더라. 또 안전관리 조직 이것도 라인형, 스텝형, 뭐 라인 앤 스텝형 뭐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기준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백분율이라든가 도수율이라든가
빈도율이죠. 그다음에 강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 뭐 몇 명이서 얼마를 근무했는데 재해자 수는 얼마였는데 근로손실 수는 얼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 원리만 알고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안전보건 이론에서 하이니의 법칙이라든가 도미노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제 이론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TWI라든가 MTP라든가 OJT라든가 뭐 이런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 교육 뭐 이런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가 있는데 금지 표지가 있죠, 경고 표지가 있죠, 주의 표지가 있죠, 다음에 안내 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시의 기본적인 색채의 기준 또는 형태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어려워요. 신뢰성 공학이라든가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어렵지만 하여간 윗부분에서 점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맞아버리면 70점, 80점 뭐 넣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해서 뭐 이런 사항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목표를 100점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강추를 한 80점 이상 정도 맞는 걸 목표로 하면 정말 이 시험 출제를 가보면요. 고난이도의 문제를 10% 20%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중난이도 정도를 70%뭐 60, 70% 내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를 10% 20%또 내게 하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 맞고 중난이도 문제 중에서 8, 90%, 7, 80%를 여기 맞으면 거의 한 80점 정도 이상은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을 새로 공부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저도 뭐 문제 해설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저히 뭐 시험 문제를 틀리게끔 유도하는 고난이도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맥락,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런 사항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산업안전지도사의 합격에 지름길로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산업안전 일반 분야 80점 이상 득점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안전 일반,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또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